주간 전 세계에서 발생하는 참 별난 일들 총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월드톡톡 오늘도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네. 휴가 잘 다녀오셨습니까? 봉수 잘 다녀왔습니다. 어떻게 우리 월드톡톡 포함해서 네. 세만시 가족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에피소드요. 사실은 제가 그 여름 휴가를 스위스로 다녀왔는데요. 제가 제 친구가 제네바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서 제네바가 사실 관광 도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네바에 저희 세만시에서도 종종 정말 자주 다루는 국제기구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렇죠. 국제기구들을 제 눈앞에서 보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직접 어디를 또 다녀오셨어요? 네, UN 본부에도 들어가 봤고요. 그 비지터 뭐 이런 걸로 해서 들어갈 수가 있나요? 네. 정말 이제 또 세만시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감회가 좀 남달랐을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 한창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그런 갈등 때문에 WTO 관련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WTO 건물도 지나가면서 봤거든요. 그것도 제네바에 있군요. 네, 느낌이 또 다르더라고요. 엄청 다를 것 같은데요. 네, 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평소 같았으면 그냥 그런 데구나 하고 지나갔었던 곳을 제가 이제 국제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또 보니까 느낌이 색달랐습니다. 저도 기억에 나는 게 예전에 아나운서를 막 지망할 때 네. CNN 건물을 미국에 가서 들어가 본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막 꿈을 또 다지고 멋진 앵커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또 나네요. 네. 어쨌든 이번 경험을 또 세만시에 잘 녹여서 또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예. 자, 그러면 저희 월드톡톡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어떤 건가요? 지난달 18일에 페이스북이요. 2020년부터 가상통화 리브라를 발행한다고 계획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이 비트코인을 대체하는 글로벌 디지털 화폐를 지향하면서 만들어진 리브라는 장기적으로 국가 통제를 받지 않는 디지털 화폐가 되겠다. 이런 목표를 갖고 탄생했는데요.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SNS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걸 이용자를 모두 합치면 전 세계 한 24억 명 정도의 계정이 됩니다. 그만큼 이 리브라 발행이 갖는 의미가 정말 대단했죠. 그러니까 24억 명 정도라고 하면 전 세계 인구 2-3명 중 1명 정도는 그렇죠. 이 페이스북이 운영하는 SNS에 가입을 하고 이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다 고객으로 하는 가상 은행이 탄생하는 것, 뭐 이런 거나 마찬가지겠네요.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만약에 목표대로 이 통화를 이용한 예금이나 아니면 거래 등이 이루어지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모이는 돈이 정말 뭐 천문학적 단위까지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금융 당국은 물론이고요.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업계에서는 이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리브라를 가장 경계하는 건 아무래도 미국일 텐데요. 기존 기축통화인 달러의 패권을 무너뜨릴 수 있다. 라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뭐 미국은 뭐 돈으로 돈 번다라는 그렇죠. 나라기도 하고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수출품이 뭐 달러다 이런 이야기도 있으니까 그만큼 이 달러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만약에 페이스북의 의도대로 전 세계 공용화폐로 이 리브라가 쓰인다면 미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좀 불안하겠어요.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나섰습니다. 트위터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다. 그거는 돈도 아니고 가치의 변동성이 워낙 크면서 근거도 없다. 라고 밝혔고요. 마약 거래나 범죄 활동 등에 쓰일 수 있다면서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네. 아울러서 이 페이스북에 직접적으로 또 글을 남겼는데요. 만약 페이스북이 은행이 되기를 원한다면 다른 은행들처럼 금융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금융 규제를 받아야 할 것이다. 요렇게 또 글을 썼죠. 네, 그러니까 뭐 리브라 자체를 인정을 안 하겠다. 그리고 만약에 정말 이게 된다면 규제를 하겠다. 뭐 이런 뜻으로 읽혀지겠네요.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고요.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라던가 아니면 IMF 총재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마크 카니 영란은행 총재 그리고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 등도 이 리브라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인터뷰나 발언을 했습니다. 네. 미국 의회도 이번 주 이제 현지 시각으로 16일하고 17일이니까 아마 오늘 밤부터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상하원에서 청문회도 열기로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이 리브라를 발행하겠다고 했을 때 가상화폐 가격이 탄력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좀 저는 들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으로 기조가 좀 달라졌나요? 일단 대표 가상화폐가 비트코인이니까 네. 그 시세를 기준으로 보자면요. 지난달 18일에 페이스북이 이 리브라를
공개하겠다, 만들어내겠다라고 발표한 이후 꾸준히 좀 상승했습니다. 지난달 26일에는 우리나라 돈으로 1,600만 원 선까지 오르면서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러다가 뭐 기술적 조정도 좀 들어왔고요. 거래소 해킹 같은 악재도 있으면서 하락세로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에는 1,200만 원 선까지 급하게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럼 페이스북의 공식적인 입장도 나온 게 있나요? 그동안은 좀 잠잠했었는데 네. 저희가 밤에 자고 일어난 사이에 공식 입장이 있었습니다. 네네. 청문회 사전 답변서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리브라 연합 본사가 위치한 스위스 정부의 규제를 받을 것이며 여기도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하셔가지고 좀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탈세나 돈 세탁 방지 같은 미국 법도 따를 것이다라고 밝혔고요. 네. 이런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고 적정한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리브라를 출시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조금은 바꿨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금융위원회가 관련 보고서를 공개를 했고 우리나라도 왜 한창 그 가상화폐 때문에 문제가 된 적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실제로 실행이 된다면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잘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요즘 도로에서 운전을 좀 하다 보면 파란색 번호판이 꽤 자주 보여요. 네. 파란색 번호판은 전기차에 부착되는 번호판인데요. 혹시 전기차 타보신 적 있으신가요? 본 적은 있는데 저도 타본 적은 없어요. 네. 요즘에 뭐 제주도 같은 데 여행 가시게 되면 전기차 렌트가 워낙 많아서 그런 식으로 이용해 보시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텐데 네. 전기차를 딱 타보면 당장 느껴지는 게요. 왜 이렇게 조용하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소음이 굉장히 적습니다. 꼭 타보지 않더라도 주변에 전기차 지나다닐 때만 느껴지거든요. 그게 전기차의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장점으로 여겨져 왔는데 네. 유럽연합에서는 이번 달부터 전기 차량의 소음을 의무적으로 삽입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장점이 소음이 거의 없다는 건데 일부러 소음을 넣는다고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유럽연합의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데요. 네. 운전자에게는 소음이 적은 게 장점이겠지만 다른 길가에 있는 보행자라던가 다른 차량 입장에서 보면 전기 차량이 다가오는 걸 알아차리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요? 네, 그렇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그래서 유럽연합은 이번 달부터 EU 회원국이 개발 생산하는 모든 전기 차량에 이 내연기관과 같은 엔진 배기음을 내는 차량 음향 경보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장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설득은 가고 납득은 가거든요. 그런데 전기차를 구매하는 사람들 중에 소음이 적어서 구매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럼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좀 반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소음을 의무적으로 넣는다 그래서 계속 소음이 크게 나는 건 아니고요. 고속으로 달릴 때는 어차피 마찰음이나 이런 것들이 나기 때문에 네. 그럴 때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네네. 저속으로 달릴 때가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시속 약 20km 이하로 주행을 하거나 아니면 후진할 때 소음을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골목길이라던가 아니면 좁은 도로에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거죠. 그리고 이것도 갑자기 시행되는 건 아니고요. 네. 전기차가 한창 개발되기 시작했던 2014년부터 5년 동안의 계도 기간을 두고 이제 와서 의무화하는 거기 때문에 생각보다 반발은 뭐 크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자연스러운 배기음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인위적인 소리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면 과연 어떤 소리를 넣을지 그 부분도 궁금합니다. 저도 지금 가장 기다려지는 게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 네, 이게 그러니까요. 정말 궁금하거든요. 전기차 생산 업체들이 지금 배기음 연구를 꽤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유명한 독일차 생산 업체는요. 이 한스 짐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정말 유명한 영화 음악 감독 아닌가요? 맞아요. 정말 유명한 작곡가인데 네. 이 한스 짐머에게 배기음 작곡을 의뢰하기도 했습니다. 뭐 글래디에이터, 캐리비안의 해적, 인셉션 등 다양한 영화의 OST를 담당했던 세계적 작곡가이기 때문에 네. 과연 어떤 배기음을 만들어낼까 또 관심을 모으고 있죠. 그러니까요. 뭐 어떤 분들은 그 자동차 튜닝하면서 그 배기음 좋아하는 분들 있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부릉부릉하는 그 맞아요. 소리를 좋아해서 일부러 그런 식으로 바꾸는 분들도 있는데
과연 한스 짐머가 만드는 배기음은 어떨지 궁금하네요. 네, 이거 빨리 나와서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유럽연합뿐만 아니고요. 뭐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관련법이 지금 현재도 있거든요. 이런 것도 어떻게 적용될지도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세계적인 흐름이 될 것 같고요. 자, 월드톡톡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지지난주 이제 휴가 떠나시기 전에 네. 저희가 일본 도쿄올림픽 왜 선예매 이야기 좀 전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주변 국가에서 일어나는 국제적 행사기 때문에 제가 약간의 홍보 마음도 담아서 해준 거였는데 이거 지켜보니까 일본 정말 안 되겠어요. 제가 홍보까지 해줬는데 요즘에 너무 해도 너무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일종의 외교 밀당을 하는 경우는 뭐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좀 외교 밀당을 일단 넘어선 차원이고요. 이번에는 뭐 쉽게 갈등이 봉합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나 경제 당국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그냥 일반 국민들도 일본 기업의 제품을 사지 말자 뭐 불매 운동을 벌이고 있기도 한데요.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해외의 유명 배우가 우길기 무늬의 모자를 쓰고 공식 석상에 나타나서 한국 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참 이게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와요. 이 우길기 문제가요. 그 배우가 누구였습니까? 영화 인셉션, 미드나잇 인 파리, 다크나이트 라이즈 등에 출연했던 프랑스 배우 마리옹 꼬띠아르인데요. 지난 6일 파리에서 열린 한 승마 대회를 관람하기 위해서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 이 모자를 쓰고 왔죠. 네. 저도 이 기사를 보고 검색을 해봤더니 그 모자 정중앙에 정말 딱 우길기의 모습이 떡하니 적나라하게 그냥 박혀있죠. 네, 그러니까 뭔가 변형된 디자인도 아니고 떡하니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아마 그 의미를 모르고 물론 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우길기 무늬 자체를 디자인적으로 멋지다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모자에도 넣고 그런 맞아요. 일이 있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를 발견한 우리 네티즌들이 꼬띠아르에게 그 문양의 의미를 설명해 줬습니다. 여기서 그 꼬띠아르의 대처가 참 괜찮았던 것 같은데 우길기의 의미를 깨닫게 된 꼬띠아르는 사과를 했고요. 그리고 이 무늬가 갖는 의미를 알지 못했다. 유럽에는 이 무늬가 들어간 물건들이 많다. 알려줘서 고맙다면서 이 모자는 이제 쓰레기통에 버리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뭐 어찌됐건 네, 굉장히 정확하고 빠르게 대처를 잘 한 모습인데 얼마 되지 않아서 또 다른 유명인에게 비슷한 일이 또 일어났다고요. 네, 바로 지난 11일이었습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에 조시 오코지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이 선수가 우길기 무늬가 들어간 헤어밴드를 착용한 채 사진을 찍어서 또 SNS에 올렸죠. 이를 발견한 네티즌이 직접 메시지를 보냈고요. 뭐 사과를 따로 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모르고 그러는 경우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길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그 무늬의 개념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널리 알려졌으면 좋겠네요. 네, 이렇게 네티즌들도 뭐 개인적으로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 유명한 격투기 선수 중에 정찬성 씨 아시죠? 네. 그 선수 같은 경우는 자신이 챔피언이 되고 싶은 이유가 우길기의 의미를 널리 알고 싶어서다. 뭐 이렇게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잘 아시는 뭐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꾸준히 캠페인을 벌이고 있기도 하죠. 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월드톡톡 내용 여기까지 들어봤습니다. 4867님께서 웅디님, 지난주처럼 남의 집에서 주인 없을 때 파티하듯 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아니요. 지난주에 이제 진영 아나운서가 없어서 상당히 심심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모니터 다 했습니다. 아, 들으셨나요?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 이현웅 아나운서가 골라온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무리를 할 텐데 어떤 노래 골라오셨나요? 오늘 노래 어떻게 들으면서 맞추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항상 맞추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요. 네. 오늘도 힌트가 조금 들어 있었는데 샹송스타 에티트 삐아프의 능즈느 히그레트 히앙 이렇게 발음하는 거 맞나 모르겠지만 이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아무것도 후회하지 않아라는 뜻의 제목인데요. 너무 잘하시는데요? 능즈느 히그레트 이 음악은요. 진행해도 되겠죠? 네네. 이 음악은 영화 인셉션의 주요 장면 배경 음악으로 쓰이면서 정말 널리 알려졌습니다. 네. 이 인셉션이라는 작품에 오늘 언급한 꼬띠아르가 주연으로 출연했었고요. 그렇죠. 또 한스 짐머도 음악 감독으로 참여한 거를 인연으로 제가 골라봤습니다. 네. 제목이 뭐라고요? 능즈는 히그레트 히앙. 뜻이 뭔가요? 아무것도 후회하지 하지 않아. 않아? 네. 능즈는
어렵네요. 저는 못 따라하겠네요. 이거 사전에서 발음 듣고 제가 한 3번 야, 이상 듣고 연습했습니다. 철저한 준비성 대단합니다. 네, 에디트 피아프의 노래 들으면서 이현웅 아나운서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